네, 경제는 민주당 경제 브리핑하겠습니다. 올 여름을 지나면서 각종 연구 예측기관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 전망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한 대로 한국만 굉장히 어려워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익히 보도는 됐지만 IMF에서 한국을 올해 1.4로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일본도 1.4 정도 되고요. 8월에 KDI에서도 1.5 정도로 유지는 했는데요.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유독 건설 투자는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참 인지하기 어려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외국계 IB들이 내년도 한국 성장률을 약 2.4 정도로 봤었는데요. 올 여름 특히 8월을 거치면서 성장률 전망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외국계 IB들은 지금 우리가 1.4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1.1 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을 1.9로 2%도 안 되는 거로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개발 시작한 이후에 1% 성장한 경우는 올해가 딱 유일한 건데 내년도 되게 되면 2년 연속 1%대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일본형 장기 불황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넉넉해서 재정만 신경 쓰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려워지고 딴 나라들은 좋아지면 이게 환율로 나타납니다. 연중 최고치가 1344원인데 지금 1341원입니다. 오늘도 바뀔지 모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절하가 된다는 얘기는 한국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민생고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외자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해 내수가 안 되는 이유는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는 겁니다. 여기다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총리는 언론에서 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위기와 또 순환적인 경제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줄이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장기적으로 이게 빨간 건 한국의 성장률이고요. 파란 거는 일본의 성장률입니다. 잃어버린 33년째 가는 일본인데요.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거는 IMF 외환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파란색이 조금 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일본에 역전돼서 3분기 연속 성장률에 있어서 일본의 역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좋아지냐고요? 무리한 정책을 많이 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우리가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오기 시작한다고서 이제 열었는데 한 9월 말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이미 중국과 암암리에 민간 교류를 하면서 맨날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인 또 이런 패권 경쟁이 심화되기 이전에 한 7,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 소비를 해서 이번에 좋아지는 측면. 또 하나는 환율이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절하돼도 수출이 안 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에게는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원인은 미국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협력도 중요할지 몰라도 경제에 대해서 한 수 꼭 배우고 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대변인 브리핑이었습니다.